31장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31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고 있죠. 이제 첫 단락은 이제 가병, 요것은 이제 학문, 이제 군자의 도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 요것은 이제 승명입니다. 성인의 도구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요 흉사, 길사와 흉사죠. 요거는 애민치국입니다. 길사는 승명을 도구로 삼는 애민치국, 이건 성인의 일이고, 요것은 이제 학문을 도구로 삼는 애민치국, 요거는 이제 군자의 일이죠.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길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길사요, 그렇죠? 요 흉사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징을 노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이거를 이제 떠받든다. 좌는 민손, 미숙하니까 제자, 우는 이제 능숙하니까 스승이죠. 이제 오른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떠받든다는 것은 그 일의 주인공이다.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성인의 민치국에 있어서는 제자를 끌어올려서 떠받들어서 스승처럼 유능한 어떤 스승, 능숙한 성인이여 유능한 어떤 애민치국의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죠. 이 흉사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제 스승이 높은 사람을 더 떠받들어 높이니까 스승은 더 강해지고 이제 강해지죠. 더 커지죠. 그러면 제자는 상대적이니까 제자는 더 약해지고 작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정반대죠. 그래서 이제 오늘 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길사와 흉사. 대조가 되는 것이죠. 길사의 주체는 성인이죠. 흉사의 주체는 군자입니다. 보통 흔히는 뭐 성인군자 이렇게 함께 말하는데 노자에 있어서 성인은 사람다운 사람이죠. 군자는 군 임금의 하수이니까 자아를 상실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답지 않은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인물이죠. 전혀 다른 인물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승명, 길사에서는 승명 지혜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지혜죠. 승명은 모든 만물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구한다. 상선구인, 상선구물, 그렇죠. 성명 그렇습니다. 학은 사사로움을 추구하니까 만물의 일부만을 밝히죠. 근데 그것도 밝히는 게 아니죠. 욕구의 대상에 따라서 만물을 밝히는 것이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미신으로 남아있죠. 반드시 미신에 빠지게 되어 있죠. 우상과 미신이죠. 이렇습니다. 어리석음이죠, 학문은.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람을, 그렇죠. 이제 제자를 끌어올린 결과는 요 법이가 박산즉 위기, 통나무죠. 스승은 통나무고 제자도 통나무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도의 친구입니다. 도의 친구이자 또 천하백성의 친구, 애민치국의 인재죠. 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걸 잘 이제 제가 이 사진은 28장에서 제시했던 그 사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통나무들 각자의 개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또 대제불할 22장에서 큰 다듬질이다. 인재를 양성하는데 나누지 않는 잘게 나누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는 통째로 있는 그대로 사람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그 자체가 목적이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죠. 무의 운동으로 완성하는 것이죠. 사람의 외모는 있는 그대로 누구나 완전하다. 그 완전함은 무의 운동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어떤 평등한 독립적인 인간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다운 사람이죠, 이것이. 근데 흉사는 혹강혹리,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림 전에 제시한 적이 있죠, 29장에서. 한쪽은 강해지고 한쪽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모두 다 강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거 강이라는 거는. 그렇죠? 당연하죠. 강이라는 것은 권력이죠. 학문은 권력지향적이죠. 이 학문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한쪽이 강해지면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승은 강한 사람이 자신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더 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취강이라고 하는 것은 30절에서 이거 취강은 상대방을 강제로 취하는 것이죠. 제자든 백성이든. 그러면 이건 뭐 취하는 이유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면은 사람은 이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여기 보면은 이 집 짓는데 어떤 수단으로 제목들이 활용되고 있죠. 인재를 이렇게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인물은 큰 제목, 작은 인물은 작은 제목이죠.
석가래 뭐 조그만 걸 아주 작은 인물들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는 거죠 뭐. 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용도에 맞게 교육시킨다. 이것이 흉사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죽은 인물이죠. 이거는 뭡니까? 강한 대들보도 이거 죽은 제목이죠. 큰 것도 죽은 거고 작은 것도 죽은 것입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어우러져서 아름답죠. 이것이 치광입니다. 권력은 항상 조직을 이루죠. 어떤 조직 안에서의 어떤 사람의 지위, 신분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사람을 기른다. 거기에 맞는 사람은 또 써먹지만 맞지 않는 사람은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맞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이거를 이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자는 흉사에 관해서 얘기를 더 전개하고 있습니다. 길사는 따로 말하지 않고요. 길사는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알 수 있죠. 흉사의 반대로만 하면 되겠죠. 사람은 길, 흉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장군 거좌, 상장군 거우 전쟁의 비유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것은 이제 선비들이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작전을 구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작은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이 춘추전국 시대에는 노자가 살았던 시대, 특히 전국시대 이런 때에는 이제 정권을 잡는다는 일이 전쟁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군자라고 하면은 이제 선비들의 어떤 이상형이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선비라고 하면 사죠. 사라는 것은 사라는 글자는 이 도끼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의 근본은 원래 무사죠. 왕을 호위하는 무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이 이제 커지죠. 그러면은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문사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머리를 쓸 일이 생기고 또 문자가 발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문사와 무사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분리가 잘 안 되죠. 그냥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는 무사와 문사라는 것이 지금처럼 문무가 분리되듯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칼부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노자가 이제 이걸 정권 어떤 투쟁이죠. 그것을 이렇게 전쟁에 비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맞아떨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이 있다는 것 좀 지적을 해야겠고요. 여하튼 경쟁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은 권력으로 올라가죠. 권력은 또 권력 내부의 다툼이 있고 또 권력과 싸우죠.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라는 건 결국 최고 권력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봐야겠죠. 동원하는 것은 모든 서민들이 다 동원되지만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어떤 권력을 향한 싸움도 권력자들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과 비슷하게 양상이 전개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장군 거자, 상장군 거고 이거는 이제 편장군은 제자, 상장군은 스승이죠. 편장군은 수가 많죠. 상장군은 얼마 안 되죠. 그래도 장군은 장군이죠. 선비들은 정권욕이 있으니까 그거는 장군쯤은 되겠죠. 그래도 그러나 그 계급의 차이가 있다. 근데 한 편이죠. 그렇죠. 상장군과 여러 편장군이 하나의 군대를 이루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권을 취하려면은 어떤 파당을 짓죠. 요즘 말하면은 이제 정파니 정당이니 이런 거죠. 학파,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 백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정파, 정당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모인 집단이죠. 물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학문이라는 그 이름에 주는 그런 필링도 노자 시대가 지금과는 좀 다르죠.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느낌은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정파 간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은 왜냐면은 어떤 강한 정파가 되어야 상대 반응을 이길 수가 있겠죠. 제자 백가니까 많은 그 학파들이 정권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상장군은 이제 학파의 수장이죠. 제자 백가니까 제자. 그런 이제 군자에 해당하죠. 군자. 이제 제자들이 군자로 떠받드는 것이죠. 스승으로. 그래서 이제 자와 그 밑에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걸 이기려면은 이 자기네 학파가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스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제자는 불편한 자리,
스승은 편한 자리에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불편한 곳이죠. 이건 제자는 그거는 제자는 실천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승은 상냥은 스승이죠. 편한 곳이죠. 편한 곳이라는 이론을 말합니다. 이 군자는 이제 이론과 실천이 분리가 되죠. 근데 스승은 늘 이론가입니다. 이 실천은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적용을 하면 근데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를 그것 때문에 사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지고 스승은 이론인데 이론이라는 것은 실패하더라도 어떤 핑계대는 솜씨가 있죠. 그리고 또 슬쩍 또 작전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여하튼간에 이거는 여기서 스승이 계속 어떤 이론을 담당하면서 이 학파의 중심으로 계속 지휘본부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단 우리의 파벌이 이겨야만 정권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좀 이상한 것이죠. 왜냐하면 편장군은 미숙하죠. 그러면 이거 불편한 곳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실천은 불편한 거예요. 실패할 염려도 있고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상장군은 능숙한 사람이 아주 편한 곳에 자리 잡는다. 보통 일을 할 때에는 능숙한 사람이 더 어려운 일을 해야겠죠. 또 미숙한 사람은 더 편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일을 배워야 되겠죠. 이제 편한 곳에서 그다음에 어려운 일은 능숙해지면 어려운 일을 맡을 수가 있죠. 이것이 이성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이건 비이성적인 행동이죠. 능숙한 사람은 편한 곳에, 미숙한 곳은 어려운 곳에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 군자의 말이죠. 이 상내 처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군자가 이제 여기서 군자는 이제 학문이죠. 언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하는 학문은 말이 많은 것이죠. 말재주가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장에서 다언 삭궁 불효 수중할 때 이 다언을 하면 이게 삭궁이다. 막힌다. 말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도는 실천이니까 자주 말을 아끼겠다. 도는 불언지겨져 이 장에서.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군자들은 이 말이 막히는데 막힌다고 하는 뜻은 여기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막히지 않고 잘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이거 모릅니다. 그냥 그리고 인정 안 하고 막 엮어대는 것이죠. 그런 재주가 많은 게 또 학문입니다. 바로 그 말 많은 것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즉 상례로서 경쟁이 임한다. 상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대하는 예절이죠. 이것은 사실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어떤 소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죽은 사람도 이런 살았다고 하는 어떤 가정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미신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어떤 예절을 지키는 것이죠. 장례나 또는 무덤도 그렇게 꾸미죠. 살아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 도구 같은 것도 집어넣고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생사람을 갖다가 순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례라는 것은 정권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편에 어떤 우두머리 스승이 편한 곳에서 이 편하게 어떤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제자들은 꾸준히 일을 하면서 스승을 떠받들어주고 자꾸 어떤 희생은 자기가 감수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상례라는 것은 죽은 자를 대하는 예절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왜냐? 취천하. 이 사람들은 취천하를 하려고 그러죠. 선비들은. 그런데 취천하는 나만 하려는 게 아니죠. 다 여러 학파가 그걸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학파 내에서도 다투지만 학파 간의 다툼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스승은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자, 저쪽을 편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것이죠. 싸운다는 것은 결국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진다. 이런 걸 의미하죠. 전쟁에서는 다른 쪽이 죽고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쪽은 나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서로 죽이는 일이죠. 죽은 사람들끼리 잠정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죠. 나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저쪽을 죽이려고 그러지만 저쪽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경쟁이라는 것이죠.
취천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례로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지금 우리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와 나라는 것이 있죠. 정권을 향한 투쟁은 어떤 집단들의 투쟁이죠. 그러나 집단 속에 나는 나입니다. 스승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행세하죠. 우리. 근데 이것은 스승은 나죠. 그렇죠? 스승은 자기 개인의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그 밑에 제자들에게는 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약하니까 희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죠. 편장군이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오히려 이거 안 됩니다. 적군에서 오히려 과감하게 돌진하는 게 낫죠. 아니면 도망가면은 상장군한테 처벌당해서 죽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하니까 빨리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파는 안 되죠. 자기도 여기를 택했으니까. 그래, 배신자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군자는 이런 핑계를 대어서 제자들을 이용한다. 계속.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늘 강화한다. 자기의 지위를 지킨다. 이런 얘기죠. 지키고 또 강화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자의 말솜씨, 이거를 이제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지중 이 애비 읍지. 여기서 살인지중은 이제 전쟁을 이겼다. 이것은 뭐냐면 정권을 이제 차지한 것입니다. 정권 싸움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뒤에 이제 전승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을 이제 미리 말한 것이죠. 전쟁에서 이긴 것. 말하자면 취천하에 이제 성공을 해서 정권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지중은 무슨 얘기냐? 살인지중은 이거예요. 이제 전쟁을 벌였으면 여기 전쟁을 보면은 피하 간의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쪽이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잘 구별이 안 가죠. 근데 여기서 어느 편이 이기게 돼 있죠. 이기고 나면은 결국 승리자는 살아남은 자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편이 이겼다고 한들 내가 죽으면은 이건 승리한 게 아니죠. 우리 편이 졌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았다면은 이건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거 정권 싸움에서도 살아남아서 정권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우리 편이 졌더라도 그렇죠. 상대방에게 뭐 배신을 하든 어떻게 되든 여하튼 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에 참여했다면 이거는 우리가 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올라갔으면 내가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지중은. 그래서 살인지중은 출세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인지중은 바로 승과 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승자죠. 살인지중은 승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죠. 항상 무리는 그래서 중인희라는 말 20장에서 중인이죠. 중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끼리는 기뻐할 수 있죠. 죽은 사람들은 어차피 없으니까 기뻐할 수도 없죠. 살아남았으니까 이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또 주고받는 것이죠. 거기에도 또 강자와 약자가 있고 스승과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죠.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기쁨이죠. 그러면 일시적인 어떤 기쁨이 물론 있죠. 그거는 물론 사람다운 기쁨이 아니죠. 참다운 기쁨이 아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인지 중에는 반드시 죽은 사람, 지죠. 죽은 사람은 있죠. 전쟁을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 됐다. 그러면서 슬퍼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것입니다. 풍자죠 물론. 이 정권 싸움에서도 정치에 이제 어떤 왕 앞에서 이제 어떤 높은 관직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피하간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하간에 또 실패한 사람들이 있겠죠. 안 됐다. 이렇게 동정한다. 그런 것을 전쟁에서 진 사람 전사자들을 위해서 어떤 눈물을 흘리는 것과 비유를 한 것이죠. 여기서 애라고 하는 것은 비는 다릅니다. 뜻이. 다 슬픔이죠. 여기서 이제 슬픔과 동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글자가 다르니까 뜻이 다르죠. 근데 애는 상실한 감정입니다. 뭔가 중요한 것. 근데 중요한 것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죠. 내가 죽었을 때가 가장 슬프죠.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나 물건이 를 잃었을 때 이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애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나 뭐 중요한 어떤 친구나 뭐 어떤 권력자 같으면 자신의 오른팔을 잃었을 때 눈물을 흘리죠. 왜냐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일부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죽어도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똑같으니까 나의 죽음과 바로 병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죽음에 나의 죽음을 투사해서 나를 조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조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 애라는 글자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나오면서 상징으로 또 쓰입니다. 애자 승의 이런 말이 69장인데 얼핏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요거는 이제 요 애는 또 이것도 나를 상실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를 새로운 자로 거듭나는 것이죠. 현지 우연할 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우연할 때 앞에 현이 죽고 뒤에 현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데 그건 뒤에 말씀드리죠. 같은 의미의 상징입니다. 비는 애와 좀 달라요. 이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다행스러운 기쁨이죠. 그러나 기쁨을 표현할 수는 없죠. 전쟁이 끝났는데 사람을 죽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의 진화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죄책감이라는 어떤 고상한 감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생존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닐 비자가 있죠. 내가 죽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죽었든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의 우연이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은 것이죠. 내가 죽었다면 저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요 상실도 내가 죽었다면 내가 슬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슬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 사건, 사람이 죽는다는 어떤 죽음이라는 건 충격적 사건이죠. 이처럼 어떤 정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생사를 가르고 난 후에 어떤 충격적 사건인 것이죠. 그럴 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은 이 읍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눈물을 흘리죠. 충격적이기 때문에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른 그런 아주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어린애들도 그렇죠. 그러나 어른은 잘 눈물을 안 흘리죠. 그것은 애들보다는 더 무디죠. 그렇죠. 작은 일에는 크고 기뻐하지 않죠. 어린애들은 장난감 하나만 잃어버려도 울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아주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비에로 이 어떤 이기고 승자의 눈물, 이것은 위선적인 눈물이다. 악어의 눈물이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기지 않았더라면 흘릴 필요가 없는 눈물이죠. 동정할 필요가 없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지 않으려면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지 중 이 에비업지는 정권에 참여한 말하자면 출세한 자들의 승리한 자들이 어떤 패배한 자들을 동정하는 것은 미선이다. 악어의 눈물이다.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군자의 미선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초상 장례가 일어나면은 요즘도 그렇죠.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은 피야 불문하고 가서 아주 조상을 열심히 하죠. 그렇죠? 문상하죠. 그와 비슷한 이런 맥락에 있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이 상내 처지. 그래서 이제 전승은 바로 그 출세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에 거를 얘기한 것이죠. 상내에 처신한다. 그래서 전승이다. 이겼다고 하는 건 출세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럼 총욕 약경 13장에서 왕이 나를 사랑해도 나를 모욕해도 놀란다. 죽느냐 사느냐. 사실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이 왕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왕이 약하기만 하면 왕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남을 놀래키는 게 좋죠. 남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이 총욕 약경에는 항상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충신, 이거 어떻습니까? 왕의 눈치를 보고 왕에게 복종한다.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러나 왕이 무서워서 반역자로 몰릴까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전승은 전쟁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계속 왕자리를 넘보며 또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또 경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더라도 상내로 처신한다. 또 투쟁이다. 투쟁은 계속된다. 권력은 결코 안전하지 않죠. 항상 경쟁자가 있으며 또 더 큰 권력을 넘봐야겠죠. 왕이라고 해서 만족하지 않죠. 또 왕도 자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계속 싸워야 된다. 싸우는 것은 상대방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내다. 죽은 사람은 늘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것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있다. 그래서 이제 30장에서
부도 조이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람을 늘 죽인다. 경쟁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권력 투쟁은 바로 그 죽이는 행동의 끝판왕이죠. 그런 것이죠. 그 끝판왕까지는 아니군요. 투쟁 다음에 전쟁이 끝판왕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례는 죽음이다. 그런 흉이죠. 그래서 흉사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권력이다. 권력이라는 것은 상례다. 이것은 정말 명운을 건 어떤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흉이라고 하는 것은 망자. 늘 무슨 일을 하든 군자는 죽는 일을 한다. 앞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국가 혼란.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국가는 효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지혜가 없어서 어지러운 것이죠.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건 몫을 많이 차지한 자들이 더 많이 차지하려고 뭐 다투는 것이니까 혼란의 주범이죠. 근데 국가가 혼란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권력을 차지하는 목적은 사치와 방탕이죠. 경쟁하죠. 그것도. 그래서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이 사치와 방탕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약한 권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혹좌 혹효. 우두머리는 꺾어지고, 하수인들은, 흩어지는 것이죠. 무너지는다. 또 바로 앞에 3장에서 물장증노. 이게 도가 아닌 것. 물장. 이게 권력이죠. 권력은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고, 노다. 그러면 부패하는 것은 늙은 다음에 죽어야죠. 뭐 결국은 이미 권력을 추구하는 순간에 죽어 있는 것이죠. 장증노. 그 다음에 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자는 흉사, 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성인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죠. 물론 애민치국도 전쟁이죠. 사사로움을 버리는 전쟁이죠. 사사로움, 학문, 권력 이것을 버리는 전쟁인데 그 전쟁의 이면에는 늘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죠. 혼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일이요. 길한 일이죠. 그래서 이건 요묘입니다. 요묘 27장에서 이것은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이죠. 도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표현하는 게 19장에서 절인기의 민복효자입니다. 절인기의는 이게 이제 인과 의는 규범적인 도, 학문이죠. 이걸 버리면 복이라는 거는 신적 본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거를 회복하여 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도를 공경하는 것이죠. 도도 또 그 성인을 사랑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 도와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결혼한 결과 어떻습니까? 백성과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니까 서로 결혼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이 결혼잔치다. 이 결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를 신랑이라고 하고 이제 성인을 신부라고 합시다. 그럼 뭐 거의 대등한 것이죠. 왜냐하면 친구니까, 도의 친구니까 결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성인들을 낳겠죠. 협력해서 11장에서 선식이 위기. 그래서 도와 성인이 협력해서 새로운 성인들을 낳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성인들은 이제 여기 작은 성인들, 큰 성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성인들이 오로지 축복해주기만 하죠. 서로 훌륭한 애민치국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렇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살리는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음악소리랄까 이런 것들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여기는 죽음이 일체 없죠. 이것입니다. 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례와 혼례. 아마 노자는 이 혼례라는 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저는 이걸 즉각 생각을 했어요. 이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는 흉사와 길사 또 학문과 도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 이제 군자 야심을 가진 정치 야심을 가진 그런 선비들은 뭐 다 그렇죠. 그런 야심을 가진 것과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성인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장 좀 까다로웠죠. 좀 복잡하고 각자 잘 음미해 보시고 또 질문하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도를 실천하셔야만 이것을 직접 목격하시는 거죠. 길사. 이거는 뭐 직접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는 사랑이죠. 사랑은 실천이죠. 이론적인 사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32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